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사안을 기존 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흥미롭게 구성한 3분 뉴스와 시사대담의 이슈 선정, 그리고 의미 분석에 대해 의견 나눠봅니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 종이상자가 없어진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상자 왜 없애는 걸까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세계 곳곳을 누비며 IT 기술력을 전파하는 봉사단의 현장을 담은 특집 IT 한류 세계를 품다를 살펴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한손 안의 정보, 2배속 날씨, 15초 뉴스 등 많은 정보를 한 손으로 볼 수 있는 한손 뉴스. YTN 이야기에서 만나보세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최근 출시된 5G 스마트폰에서 지상파 DMB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지상파 DMB는 데이터 사용 없이 무료 시청이 가능하고 특히 재난방송 매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초에 발표한 2018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를 보면 3개월 이내 DMB 서비스 이용자가 7.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평시 이용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경학 변호사,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도 조국 장관 이슈가 전국을 뒤덮었던 것 같은데 우리 평가원께서는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YTN 뉴스를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본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외적으로는 이제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된 내용들, 그것이 좀 오래된 이슈이긴 하지만 지난주까지 계속 여파가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슈의 중요성 때문에 그 뉴스를 꼼꼼히 챙겨봤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한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국민들도 상반된 의견을 중심으로 막 집회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거와 관련된 논란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예, 그 한 주 동안 뉴스 굉장히 꼼꼼히 보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실무회담, 실무협상 결렬됐다는 것 역시 중요한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YTN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국내 정치의 맥을 정확히 짚어주는 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잠시 뒤에 차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께서 뽑아주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 조금 특별한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기존의 저널리즘 원칙이나 뉴스의 형식이 아니라 좀 특별한 전달 형식과 전달력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4일 날 방영된 뉴스였었어요. 3분 뉴스, 때 아닌 숫자 싸움, 집회 인원 왜 차이가 날까입니다. 네, 이 뉴스는 제가 사실 낮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었는데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확 끄는 그런 뉴스였었습니다. 아마 아이템의 중요성 때문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뉴스를 잘한 뉴스로 그래서 선정했던 뉴스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도 중요했지만 또 독특한 전달 방식과 그리고 그 꼼꼼한 내용의 구성,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반적인 뉴스 형식이 담기 어려운 점까지 포함을 하면서, 즉 재미의 요소까지 포함을 하면서 구성된 뉴스여서 제가 이번에는 이것을 잘한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집회 인원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죠. 집회 인원을 셈하는 방법의 차이,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집회를 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하고 국민들 자체도 참여 인원의 크기를 가지고 양쪽에서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힘겨루기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갖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두 번째는 뉴스의 독특한 전달 방식이었는데요. 기자는 땅바닥에 앉아서 구두로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자 바로 옆에는 작은 인형 모형들이 이렇게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들이 중간에 삽입된 그런 영상과 함께 뉴스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뉴스를 본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각적 전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보면은 짧은 3분 안에 담겨 있는 정보의 양이었습니다. 그 보면은 구두로 전달했던 정보가 굉장히 촘촘한데도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크기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페르미 방식, 그리고 또 유동 인구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연 인원 방식 이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뉴스에서는 가장 재밌고 흥미로웠던 뉴스였습니다. 네. 사실 3분이라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방송 리포트 제작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 제작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3분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그 속도감인 것 같아요. 절대 지루하지 않고 또 완성도도 있으면서. 이번 취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 건가요? 예, 지난 9월 28일 그 토요일이었죠.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 인원에 대한 또 논란이 함께 벌어졌는데요. 사실 뭐 이러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집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참여 인원에 대한 인원 그 규모를 놓고 이제 싸우는 듯한 그런 양상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아이템을 선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다고요, 평가님?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바로 드러나라고 말의 속도부터 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아이템 자체가 일반 뉴스와는 조금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선정 기준이 크게 다르진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최근에 발생한 이슈를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의성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그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예. 뭐 앞으로도 3분 뉴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자란 뉴스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그 구치소 수감 중 특혜를 제공한 그 교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그 단독 보도들을 꼽았습니다. YTN은 그 우선 그 지난달 말일에 그 땅콩 회항 사건의 이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그 교정 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그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조 부사장이 들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그 각종 구치소 생활 중 편의를 봐준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런데도 검찰은 이 건조차 하지 않고 당국의 징계도 무려 4년이 지나서 미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단독 보도로 내보냈는데요. 또 이어 지난 8일에는 그 이런 늑장 징계 당시에 그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를 해서 그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제19 봐주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후속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예. 그 참 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잊을만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 여론이 가라앉으면 그 뒤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보도는 사회적 지탄이 매우 컸던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 조 씨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또 다른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추적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와 함께 또 그 최근 YTN이 내보낸 여러 단독 보도들을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그 국회 국정감사 중 유관 의원실로부터의 제보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국정감사 관련 단독 보도들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취재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국정감사 때는 이제 여러 의원실에서 그 감사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자에게 그 기사화를 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는 그걸 보고 이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지 이제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취재 기자는 이번에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 구치소 특혜권 이것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실과 이거는 꼭 보도해야 되겠다. 뭐 그간에 뭐 관심도 많았던 거고 또 얘기가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그 검찰 수사가 늦어졌고 또 입건조차 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 입건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금품 수수액에 비해서 처벌이 과한 소지가 있어서 그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기소 유예나 입건 유예나 그 법적 그 효과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적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재 기자는 이러한 점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완성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 뭐 국정감사 시즌 되면 이 정론관에 진짜 보도자가 쏟아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오랜만에 정치부에서 좀 잘한 뉴스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10월 2일 날 보도된 최고 500mm 넘는 폭우 침수 피하려면이라는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10월 3일에 소멸되었던 그 태풍 18호가 2009년 태풍 중에서는 피해가 가장 컸었는데요. 예상 진로와 그리고 실제 진로가 달라서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YT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그 태풍의 실시간 진로와 그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YTN도 공적인 미디어 역할을 다 수행을 했는데요. 그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 뉴스가 아쉬운 점이나 잘못된 점이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국민의 안전이나 생활과 관련된 뉴스는 좀 관행적인 보도를 좀 넘어서는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뉴스를 아쉽지만 아쉬운 뉴스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좀 형식적인 보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관련된 영상을 계속 내보내면서 기자가 구두로 주의해야 될 점과 대비해야 될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래프로도 제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관행적인 방식에서 보면 이 뉴스는 전혀 어떤 험결이 없는 뉴스인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뉴스인 경우는 시각적 메시지와 청각적 메시지가 동등한 비중으로 같이 들어왔을 때 전달력을 많이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YTN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재난과 관련된 대피 요령을 설명하는 모든 그 저널리즘 전달 양식에서 조금 고려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태풍 올 때마다 해야 하는 보도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도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도된 내용은 뭐 재난 관련 그 행동 요령 등 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태풍 관련 이러한 주의사항 리포트는 사실 그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태풍 때마다 비슷한 내용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적하신 대로 뭐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러한 내용과 그래픽 등을 제작을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이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들어볼까요? 예. 그 지난 1일 뉴스나이트 나이트 포커스 코너 중에 소위 안철수의 예언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슈를 다룬 부분이 이슈 선정 그리고 의미 분석에서 아쉬웠던 것을 꼽았습니다. 그 소위 대담 코너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소위 안철수의 예언 이슈는 안철수 전 의원이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유세 중에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었죠.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만다. 개념 없이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안 전 의원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다가 이제 일부 언론은 이제 보도화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슈인데요. 이날 YTN은 그 안철수 전 의원의 그 2017년 당시 발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뒤에 그 앵커께서 그 안 전 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떼니까 이어서 출연 패널이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저 상황을 돌이켜보면 맞는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하는 등의 이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내용 소개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이슈가 부각되게 된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는 그 앵커가 그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 이 신당을 차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묘한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살짝 거론하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너무 가볍게 터치했다는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약간 가십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날 이 나이트 포커스 코너의 전체 주제가 조국 블랙홀에 빠진 정국 그 출구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체 주제와의 내용적 연관성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 중에 소주제 중에 하나로 이 이슈를 다루면서 단순 화제성으로가 아니라 정면으로 안 전 의원의 어떤 정계 복귀 가능성 등을 진지하게 대담을 다루면서 진행을 했다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방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YTN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의 이런 논의 이슈 선정과 또 기본 내용 정리가 제작진 또는 패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사전 준비되고 조율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대담 이슈는 그날 회의를 통해서 저희 가장 핫한 헤드라인 뉴스를 뽑아서 선정을 합니다. 가급적 정치 관련 이슈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 뭐 사건 사고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널 섭외는 세분화된 주제에 따라서 섭외를 하고 있고요. 또 패널과 사전에 토론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팀이 유의하겠다고 아주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밝혀왔습니다. 예,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물건을 주로 어디에 담아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재활용 종이 상자를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자율 포장대 종이 상자가 곧 사라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민주 시민 리포터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4대 대형마트와 함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키자는 게 핵심인데요. 그 시행 대책 중 하나가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에서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비닐도 아닌데 왜 잘 쓰던 종이 상자를 못 쓰게 하는 걸까요? 이번 주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마트에서 산 물건들 종이 상자에 한꺼번에 담아 가져온 뒤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대부분의 가정에선 상자를 곱게 접어 분리 배출하실 텐데요. 물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정답이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 상자를 재활용하기 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무려 658톤에 이르는 테이프와 노끈이 쓰인다는 건데요. 상상이 안 되신다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857개를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테이프와 노끈이 또다시 쓰레기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줄이려다 새로운 쓰레기를 만드는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테이프를 제대로 떼지 않은 상태로 종이 상자를 버리면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대형마트에서 종이 상자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마트에서는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 장바구니를 빌려주고 종이 상자는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바구니에 안 들어가는 큰 물건을 종이 상자에 편하게 담아왔는데 이제 돈을 내야 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최근 한 배달 서비스 업체는 포장용 완충 포장재, 파우치, 테이프 등 플라스틱이 원재료인 소모품들을 종이로 다 바꿨습니다. 그 결과 연간 비닐 750여 톤, 스티로폼 2130톤을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업체 측은 밝혔는데요. 이런 사례처럼 마트에서도 일반 비닐 테이프 대신 종이 테이프를 사용한다든지 노끈 대신 종이끈을 제공한다든지 할 수는 없을까요? 환경보호에 따르는 부담은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눠 가져야 하죠. 환경부도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알고 있나 봅니다. 일단 석 달간 시범 사업을 운영해보고 종이상자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
처음이라 불편하기도 하고 논란도 따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겠습니다. 지구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상터니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김민주였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파견돼 IT 한류를 이끌고 있는 봉사단의 활약상을 담은 특집 IT 한류 세계를 품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은정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K-팝과 드라마를 비롯한 문화 한류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강국이기도 한 우리나라가 파견한 봉사단이 한류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집 IT 한류 세계를 품다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봉사단의 활발한 활동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IT 산업의 신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집 IT 한류 세계를 품다는 베트남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이어져 온 IT 봉사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현지의 환경과 봉사단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베트남의 건터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장면을 시작으로 봉사단의 활동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IT 봉사단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단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조금 의아했습니다. 도입부의 봉사활동지에 대한 배경 설명에 앞서 봉사단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봉사단원들은 사전에 파견국의 정보를 꼼꼼하게 조사해 현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IT 수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개된 과테말라의 한 기숙학교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을, 코스타리카에서는 포토샵 수업을, 태국 방콕의 행정법원에서는 법원도서관의 웹사이트 개편과 K라운지 가상현실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IT 봉사단의 다채로운 활동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계획한 IT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고르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집어서 학생들한테 진짜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인 IT 수업에도 돈이 많이 들거나 웹사이트 구축,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인력이 부족한 국가에 벌써 20년째 대한민국의 IT 봉사단이 파견되어 문화 교류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각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은 물론 IT 봉사단의 활동 자체에 매우 만족감을 드러내는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히 소개돼 우리나라의 IT 기술력이 세계 각국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T 기술의 그 향상 지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그 전통 뭐 이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Visión positiva acerca de la cultura. Son sumamente amables, tienen gran disposición y pues eso lo agradezco mucho porque sé que lo hacen con todo el cariño y con todo el amor. 특집 IT 한류 세계를 품다는 문화를 전파하고 외화를 버는 데에서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력을 세계 사람들과 나누며 유대감을 쌓는 새로운 한류 모델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뉴스는 봐야겠고 시간은 없고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배송 날씨, 15초 뉴스, N년 전 뉴스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는 한손 뉴스인데요. 한손 뉴스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YTN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우리는 한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인들과의 소통, 간편한 쇼핑, 재빠른 식사 주문, 이 모든 게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세상. 이제 뉴스도 한 손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YTN 한손 뉴스로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는 날씨를 전할 때 많이 쓰는 크로마키 스튜디오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딱딱하고 정형화된 날씨 중계는 그만. 2배속으로 빠르게 전하는 2배속 날씨. 오늘의 주인공은 박현실 캐스터네요. 지금 틱톡에 어떤 효과를 입힐지 보고 있어요. 귀여운 걸로 할지 아니면 배경에 동물이 있는 다른 걸로 할지. 틱톡, 인스타그램 등을 위한 콘텐츠답게 휴대전화 하나로 촬영 완료! 수담에 저리 가라! 박현실 기상캐스터의 숨겨진 능력 대공개! 밤부터 내일 밤까지 10에서 40mm 가량이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다시 할게요. 동해안 지역으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NG도 있지만 금방 성공하네요. 프로는 역시 다르죠? 15초 정도로 좀 축약한 짧은 날씨를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원고를 까먹지 않게 머릿속에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밝은 표정과 또 다양한 제스처 그리고 정확한 팩트가 틀리지 않게 다방면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복잡한 사건 사고, 이것도 15초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15초 뉴스 같은 경우를 공유하자면 지난번에 학교 폭력 우리가 단독 한 게 있었어요. 2배속 날씨에 이어 스피디함으로 승부하는 15초 뉴스. 보통 기사처럼 6화 원쯤만 전하기도 벅찰 텐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어려운 걸 YTN 플러스가 해냅니다. 15초가 짧은 시간인데 그냥 저희가 전달하려는 그 딱 팩트가 정확하게만 보시는 분들한테가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운동회는 어땠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추억, 누군가에겐 옛날 이야기인 N년 전 뉴스. SNS를 쓰는 각각의 연령층에 맞는 멘트로 공략하는 게 N년 전 뉴스만의 포인트랍니다. 일단 요새 보면 좀 90년대나 80년대 문화를 다시 이렇게 공유하고 그거를 즐거워하는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YTN이 94년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94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우리가 그동안 잊혀졌던 영상을 좀 발굴해서 다시 젊은 세대한테 한번 어필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YTN 플러스 디지털 뉴스 팀의 야심찬 기획 취향 맞춤 한손 뉴스. 지루할 때나 심심할 때 이 다양한 콘텐츠들 즐겨보시길 강추합니다. 지금 바로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검색해보세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주간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YTN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답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